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GM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GM의 전기차가 리콜에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LG화학의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를 얘기하는 거죠. LG화학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해서 왜 그런가 하고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니까 이유가 좀 있었죠. GM의 쉐보레 볼트 EV, 이 녀석의 7만 3천 대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 리콜에 들어가는 금액이요, 10억 달러, 약 1조 1,700억 정도를 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LG화학의 주가 급락을 가져오게 됐느냐? 이걸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전기차는 배터리를 쓰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깔게 되는데 어떤 걸 쓰느냐, 각형을 쓰느냐, 원통형을 쓰느냐, 파우치형을 쓰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15호에 들어가는 모델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LG 화학에서 분사를 하고 있죠.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LG 전자가 모듈화해서 납품한 배터리 파우치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통 리콜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쉐보레에서는 리콜에 들어갔어요. 금액이 측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서 너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립 과정에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제대로 받고 나서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 간에 리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띵하자. 반반 부담하자.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라면 우리 비율을 좀 나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금액을 일부 부담하게 되면 꽤 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신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냐면은 얼마 전에도 현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부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현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장에 있어서는 이제 악재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볼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충전할 때 90% 이상을 충전하게 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90% 이상의 충전이 안 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리콜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달리면서 나오진 않습니다. 충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게 스마트폰 배터리랑 똑같다 보니까 한 20%에서 90% 정도?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라고 이야기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0% 이상까지 계속 채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장거리 주행할 때는 98 정도, 95% 정도까지는 충전해 놓는 편인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알 수 없는 결함이 있겠죠. 처음부터 만드느냐, 처음부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느냐, 전기차 형태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너무 많으냐 이런 문제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중복되고 꼬였는데요.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볼트의 EV 국내 출시도 연기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단기 하락하게 될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네요. 전기차 배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중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 앞으로도 나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드리겠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죠. 여기하고 네이버 페이가 제휴를 맺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제휴는 맺었는데 이게 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이버 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CU를 통해서 바로 네이버 페이 충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CU에 딱 가져갖고 네이버 페이를 충전할 수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네이버 페이 전용 앱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현금을 내고서 이 탭에 있는 충전을 선택해서 충전을 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그럼 현금을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아이폰용 앱은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전도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1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쓰실 것 같기는 한데 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놔서 자동 충전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연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CU에 가서 카카오페이를 쓸 때에는 또 카카오페이 충전한 금액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연동되는 카드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양쪽의 실적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생각해 봐야겠죠. 왜 도대체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하느냐?
바로 외국인하고 청소년을 생각하게 되면 다를 것 같아요. 자, 따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여행을 할 때,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를 쓰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데, 저는 한국 돈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주고 나서 환전을 해서 그쪽을 쓰고 있는 분한테 주고 나서 제 지갑에다 다시 채웠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굉장히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CU가 네이버하고만 손을 잡은 건 아니에요. 카카오페이도 CU에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가 지난 몇 년 동안을 보게 되면 특히 올해 좀 심하긴 했었었는데 오프라인 가맹점을 늘리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죠. 둘 다 충전해놨던 페이로다가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혜택들,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바라보면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혜택을 충실히 챙길 때입니다. 요즘에도 와인 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꼼꼼히 챙기시면서 스마트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네이버페이 얘기했으니까 카카오페이 얘기도 드릴게요. 이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토스가 P2P 업체와의 제휴를 끝내죠. 카카오페이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광고 플랫폼이다. 중개를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개를 하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게 되거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빠르게 결정이 내려졌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의 이야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 위반이 된다는 유권 해석을 준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아예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언제 P2P 투자 서비스를 종료할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고요.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신규 투자는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역시 세 가지 이야기하죠. 세 가지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강의할 때에도 항상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페이 P2P는 투자를 홈쇼핑 하듯이 쉽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빨간불에 걸렸을 때에도 맘만 먹으면요, 동의한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투자를 하면서 홈쇼핑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는 솔드아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은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판 시켜버린다. 와, 대단했죠. 근데 이걸 갖다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믿고 투자하는 거지. 카카오에서 맑음으로 표시가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회사를 꼼꼼히 뒤져보고 투자하진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P2P 투자의 위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펀딩이라든지 8%라든지 나머지 사이트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는 한데 직접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서 투자하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토스의 경우 우리가 익숙한 플랫폼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됐죠?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오히려 이 때문에 P2P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저처럼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토스 때랑 좀 비슷해요. 토스를 통해서 아주 예전에 토스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해서 전 그때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신한 CM에 연동이 됐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좀 밤에 보지도 않았어요. 차트를요. 이 회사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걸어놓고 그 다음날 보면서 장기 투자를 했었으니까요. 진행을 하다가 둘이 제휴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신한 쪽을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기존에 썼던 툴에 비해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금액을 좀 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익혔어야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제약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저 같은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P2P 회사들이 이렇게 끝나게 됐지만은 안정적인 P2P 회사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객들이 편리함을 원한다라고 한다라면 카카오페이에서 맑은 표시를 해줬던 것처럼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카카오페이 P2P 투자 서비스 종료를 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다. 시우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네이버페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일 출근길에 오늘 출근길에 한번 확인하시면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라면 업데이트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쉐보레 볼트 73,000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LG화학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요 놀라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었습니다.